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네, 9월 1일 일요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저도 유튜브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마 방송, 뭐 저희 같은 이제 방송, 라이브 방송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김혜성 기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좀 색다른 방송이었더라고요. 이러니까 뭐랄까 정말 제가 몰랐던, 저도 기자 생활을 한 1년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기사직을 반납하고 막고를 일단 못 사니까 반납을 했는데, 가서 기자 생활하면서 뭐 김종철 위원은 뭐 그래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들러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마사에 들어가서. 근데 김혜성 기수가 속속히 그냥 일상생활을 찍어주는데 되게 반갑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 유튜브 보고 김혜성 기수하고도 이제 뭐 그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뭐 김혜성 기수는 뭐 그걸 통해서 어떠한 뭐 거창한 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진짜 예전 고래적 시절에 있었던 그런 뭐 병폐, 경마 관련해서 좀 부조리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본인은 깨끗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결코 본인 스스로 없다라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도 좀 제작을 해서 경마 팬들이 한 분 한 분이라도 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 과정이 저렇고 또 이런 또 뭐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구나, 그런 것도 또 보게 되면서 좀 기수들이나 관계자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주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열심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죠. 모든 분들이 또 뭐 정말 동의도 해야 되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 되고, 첫째로는 또 이 얼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도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흔쾌히 또 뭐 수락을 해줬기 때문에 찍고 있고, 일단은 뭐 건전한 거다, 스포츠다, 정말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혜성 기수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뭐 많이 좀 뭐 가셔서 김혜성 기수 유튜브 또 많이 봐주시고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아마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내부의 그런 뭐 일상생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시고 또 이해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방송에서 김혜성 기수의 광고를 하게 됐지만 김혜성 기수 화이팅이고요. 앞으로 저 역시도 제가 구독을 눌렀습니다. 좀 색다른 방송,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어요. 김종철 위원한테 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볼 때가 있었어요. 물어보면 김종철 위원이 또 얘기를 해주고, 뭐 제가 토요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 같은 경우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제가 적중했는데 막연한 거잖아요. 근데 김혜성 기수는 그런 모습을 여과 없이 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10월 3일 날 서울경마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개천절이고 평일인 목요일인데요. 평일 아니고 공휴일이고요. 네네, 공휴일이죠. 공휴일인데 그날 서울경마는 시행이 됩니다. 10월 3일 날 서울경마는 편성이 짜여져서 목요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주는 뭐 목, 금, 토, 일 4일간 경마가 시행이 될 거고요. 또 연말에 28, 29일 날도 서울 경마는 시행이 되는 걸로 그리고 확정이 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야, 목요일 날 경마 정말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는 마사회가 어떤 이유에서, 아마도 제가 예측하면 마사회 매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경마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요경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김종철 위원이 6경주와 8경주를 준비했고요. 저는 2경주와 10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토요경마에서도 집중 분석 코너를 1경주를 선별했는데, 1위경마도 집중 분석 코너를 1경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철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축마,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1번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 1번마 승리전설, 뭐 지난번 원래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주에 이제 게이트 진입하는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좀 부상을 입어서 타지를 못했고 문세영 기수가 대신 기승을 하고 준우승을 했는데요. 이철경 기수가 다시 한번 42조에서 또 한번 기회를 줬고 훈련 과정에 참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말도 과연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이 사실 뭐 이 경주 레이스에서 으뜸이라라고 뭐 당연시 하기는 좀 힘든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철경 기수의 뭐 정성이 굉장히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마로 손색이 없다. 또한 레이스도 뭐 선행이 됐던 선입이 됐던 정말 열심히 그리고 영리하게 좀 풀 충마가 분명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 역시도 1번마 승리전설 원래는 그 뭐 지난 경주 때도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순발력뿐이 없는데 따라가면서도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1번마 승리전설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1번마 승리전설은 뭐 인기 1위가 되겠지만 충마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대마가 될 것 같아요. 김죽철 위원은 상대마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이번 경주 사실 좀 압축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10번마 경국지만은 송재철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고 또 타임적으로는 뭐 해볼 만한 충분히 인기를 모을 만큼 기본은 돼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만 뭐 외곽으로 좀 게이트가 밀렸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다른 마필들에게도 관심은 갖습니다만 우선 10번마 경국지만은 뺄 수 없는 그런 인기 마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10번마 경국지마 말고 다른 상대마는 어떤 말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일단 8번은 우리 김준호 위원님이 강력하게 보는 것 같아서 얘기를 먼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6번마 서울 매직에 박병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일단은 그 전까지 뭐 그냥 선두력이 완전히 좋은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에서는 뭐 1번마 승리전설이 따라가는 레이스를 만약에 펼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습으로 박병영 기수가 원체 또 이 보기보다는 스타트 능력 굉장히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기습으로 레이스를 또 풀지 않을까 이런 또 견해를 좀 가져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예, 좋습니다. 김종철 위원은 1번마 승리전설을 중심으로 해서 10번마 경국지마를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주력으로 공략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8번마 마성질주와 6번마 서울매직을 상대마로 지목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주는 뭐 10번마 경국지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원래 경국지마가 여기서 보여준 순발력은 승리전설하고 경국지마가 가장 빠른 말이죠. 경국지마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데뷔전에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말입니다.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번마 시트 더 페이스란 마필이 공백전에 도전합니다. 이거는 당일 좀 체중 변화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게 2월 달에 경주 치고 나서 휴양 가서 거세를 단행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재검 때 보면 체중이 한 12kg가 좀 빠져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차없이 버려야 될 말이지만 그래서 4번마 시트 더 베이스라는 마필은 현장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8번마 마성질주는 이전째 그 외삭기를 보였던 말이에요. 그래서 재검을 받았던 말인데 얘가 그 외측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연속 2회 주행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진입 불량 때문에 이게 4번을 받은 겁니다. 4번을 받는데 아직도 약간씩은 있어요. 그 부분은 있다고는 하지만 뭐 순발력도 나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가서도 걸음을 내주고 있는 말이 8번마 마성질주다. 그래서 어찌 보면 8번마 마성질주는 이 재검을 4번 받는 동안 저는 훈련이 다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8번마 마성질주를 좀 더 세게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경주 정리합니다. 김종철 위원은 1번 중심에서 10번, 6번, 8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1번 중심으로 해서 8번을 좀 더 세게 노려보고 싶고 그리고 10번마 경국지마하고 비록 공백전이지만 4번마 시터 베이스도 관심을 갖고 싶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암말들 간의 레이스 2세 신마들 간의 대결인데요. 제가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예측대로라면 이 경주는 떼댕 막건으로 이제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아요. 2번마 천둥여울 그리고 4번마 독보천하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마필의 저배당 막건은 공략하기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암말들 간의 경주인데 1000m 단거리 편성이에요. 이런 경주에서 어찌 보면 뭐 모든 경주가 그렇지만
고유의 발주 능력, 고유의 능력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 4번, 2번 마건은 들어오면 저는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한다 그러면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저하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요 마건이 깨지고 안말경주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뭐 제가 노릴 수 있는 마필까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4번마 유로플라잉이 이제 인기 1위마가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치우침이 지난 경주는 확실히 솔직하게 경주에서는 치우침이 고쳐졌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내내 옆에서 말이 붙어서 계속 외곽에서 뛰어줬기 때문에 유로플라잉이 치우침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10조에서는 빠르게 캐치해서 고쳐왔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마 유로플라잉은 또 뭐 잘못하면 3등만 해도 승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없이 최선은 필연인 마필이다라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4번마 유로플라잉이란 마필은 그래도 따라가도 취임력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4번마 유로플라잉은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고 상대만 한 마필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일단 뭐 뛰었던 말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께서도 자 공백을 갖고 나오는 11번 원더풀 팡팡이 의외로 제가 볼 때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게이트는 외곽으로 좀 밀려 있긴 합니다만 1000m를 의도적으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원더풀 팡팡은 능검 때 보여준 모습 이상으로 컨디션은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저 역시도 뭐 이경주는 여러분들이 여타 마필을 좀 관심 가지시더라도 11번 원더풀 팡팡을 좀 관심 가집시다. 이거는 저는 거세한 말, 패출한 말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패출이 나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 보면 이전에 이랬던 말이야. D가 좀 짧은 말은 분명하죠. 근데 뭐 지난 그 재검 때 보면 포화주로 하지만 종반까지도 야 저렇게 여력감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11번 원더풀 팡팡 저희 방송에서는 4번 11번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인기만 난타전이 될 것 같아요. 김종철이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안쪽에 있는 마필들 뭐 1번서부터 4번까지 다 인기마고요. 그리고 7번, 9번까지도 충분히 뭐 11번 외곽의 11번까지도 현편성에서는 자력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들을 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마필들이 붙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데 있습니다.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압축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따르는 경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를 뭐 구멍수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멍수를 압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만큼 실전 배팅에서 금액이 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준수 의원이 딱 한 마필 그래도 여기서는 이게 좀 제일 낫지 않냐 아니면 뭐 그래도 이번 주에 저는 내용적으로도 일단 뭐 블랙파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블랙파티가 한 10km 정도 쪄서 나올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공백을 가진 거에 비해서 상당히 잘 조절이 돼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지난 경주는 저는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블랙파티 뭐 조금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고 또 체중도 좀 불려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9번마 블랙파티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체중이 불어서 나올 것이다. 이것까지 좀 체크를 해놔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검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검증은 필요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공백전에 도전하는 5번마 달가 구름이란 마필도 순발력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4번 라우진이 최근에 추입으로 싸우고 있고 지난번에는 그 외곽 게이트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씩 그 코너 각오 있었어요. 이 데뷔전 때 보면 순발력을 발휘하고 외삭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라우진이란 마필이 어찌 보면 이번엔 선행 찬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4번마 라우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4번마 라우진과 9번마 블랙파티 이 두 마필을 언급 드리겠습니다. 살펴봐야 될 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틈새를 도전할 마필도 좀 차지되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김정철 의원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일단 루미네스가 과연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인가 이걸 먼저 중점을 두고 초반에 좀 분석을 했었었는데요. 일단은 분할되기 때문에 좀 빠른 말을 피해서 이쪽으로 잘 쓴 거는 같습니다. 뭐 빠른 위너 스피릿이 한두가 있긴 한데 뭐 굳이 뭐 위너 스피릿이 뭐 강력하게 지난번처럼 따라가는 전개가 우선될 것 같아서 루미네스가 선행을 나서면 조금 더 유리하다. 만약에 못 나서면 저는 루미네스는 사실 강력하게 보고 싶지 않은 인기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런 점을 좀 캐치를 해봤는데 여튼 45조에서는 분할되는 걸 알고 조금 선행만 그러니까 없는 쪽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좀 힘을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 제가 이경주는 이럴 것 같아요. 3번마 매니그랜드하고 9번마 루미네스가 일단은 그 두마필이 강력한 인기를 끌고 배당판을 주도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매니그랜드나 루미네스가 지금 우리 김준수 의원은 선행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선행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K탑 자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그 목이 가늘다고 할까요? 약간 뻣뻣한 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 목숨이. 근데 그 중반에 그 선두권을 아예 장악하면 편한 거고, 근데 따라가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중반에 힘 소진이 딱 크면 마지막 한 발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점이 이제 걱정이 돼서 저는 3번만 매니그랜드, 9번만 루미네스를 여기서는 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도 관심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들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일단 뭐 포에버 위너도 쉽지만은 출전합니다만 이 마필은 지금 부중을 사실 좀 타는 마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55.5의 부담 중량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 레이스긴 합니다만 뭐 늘 이동화 기수 열심히 타주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안 될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한 마리 더 예. 또 관심을 갖는 말이 이번 마 델타 K입니다. 사실 뭐 직전 저는 이 마필 세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마필이었는데 유심히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뭐 주법이나 탄력적인 부분이 결코 제가 이 생각했던 그런 말은 아니다. 이 마필도 분명히 강한 마필들끼리 선두권에서 조금만 싸워준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틈은 파고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게이트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 예, 좋습니다. 4번마 위너 스피릿이 지난번에 따라가서 변화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요. 마방에서는 따라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질주서 바꿔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행을 가고자 하면 위너 스피릿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에버 위너는 변화를 보였던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골든 스텝에 포에버 위너로 승부를 때 70배짜리를 때렸는데 우리 무세영 기수가 정말 최적의 경기라고 열심히 타서 저희 막판이 깨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포에버 위너가 아직도 보면 약간씩 끕니다. 근데 얘도 원래 선행형 마필이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탈 거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따라간다 해도 가능성 있고 델타 K란 말이 이게 과거에 35조였던 말이죠. 데뷔전 초 출발했던 게 정말 그 1000m에서 선행 가서 들어왔지만 1000m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개느바라고도 왔던 말입니다. 근데 거리가 늘면서 그 결정력 한 방이 안 나오지만 얘는 전개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꼭 살펴봐야 된다. 자, 3번, 9번 막건을 뭐 여기서 인정한다. 이거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그 안에 틈새로 도전할 마필이 그 외에도 여러 마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예, 저는 이번 6경주에 9번마 코린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레이스고요. 예. 여기에 이 틈새를 이제 뭐 9번마 코린과 동반 입상을 노리는 마필은 제가 볼 때는 2두 정도가 더 있다라고 보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분명 인기권은 뭐 5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관심 갖는 마필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은 컨디션 여전히 아직 회복이 덜 된 마필은 추천을 안 드리고 한번 압축을 해서 승부수를 던지고자 6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될 수 있는 말 같은데 그래서 인기를 끌 건데 정말 아직까지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꾸로 보면
그런 말들이 입상에 실패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배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마음으로 듭니다. 마음으로 뛰었습니까? 자, 7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300m 경주. 야, 여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일단 뭐 안쪽에 있는 이번만 브릴리언트가 공백이 좀 길기 때문에 뭐 기본기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뭐 공백이 길기 때문에 이마필은 현장에서도 아마 인기는 못 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네. 인기는 못 모을 것 같고 스트롱볼처에게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스트롱볼처는 또 반대로 상태가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경주를 통해서 현등급에 대한 적응력도 배양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가 다소 외곽이긴 합니다만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브릴리언트보다는 분명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견을 미리 좀 해봅니다. 예, 제가 사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주는 10번마 스트롱볼트하고 죄송합니다. 야, 갑자기 실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또 좋은 네. 말이 또 보이는데요. 이게 그 어정쩡한 경주에서 4번마 이스크라 안토니오 기수가 해서 이 두 마필이 인기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 인디레이디란 말이 워낙 짧아요. 근데 인디레이디가 다시 한번 선행 승부를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선행 얘기- 갑니다. 예? 선행 갑니다. 근데 버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만한 순발력, 고만한 순발력 가진 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 이스크라 지난번에 우리 김중철 위원이 이거는 안 보셔야 됩니다. 뭐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크라가 선입으로 보면 그 유수환 기사가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결정력 한 방이 좀 아쉽죠. 근데 스트롱볼처도 냉정히 따져보면 문세영 카드이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데 스트롱볼처도 보면 지난번에 흙을 맞고 뛴 건 분명합니다. 취비로 올라왔어요. 근데 닥터 시크 혼자 뛴 경주에 거기 따라간 매니그랜드가 곱게 따라가서 아까 제가 앞에 경주도 똑같은 거예요. 매니그랜드도 따라가서 딱 버틴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추입으로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게 인디레이드는 사실 5군 레이스가 깨지면서 이거 문세영 기수가 만지고 타기로 돼 있었던 말인데요. 그래요? 네네. 근데 서인석 주교사께서는 뭐 어차피 레이스가 깨져서 점핑을 시켰지만 레이팅이 35점입니다. 40점대 애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51km 부중을 원래 문세영 기수가 탈 수 있게끔 52를 맞춰서 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뭐 이번 레이스에 인기 많은 52? 예, 아니 올려서 어차피 점핑한 거는 부중을 높여서 탈 수 있으니까 체중 이제 기수 선정을 했는데 기수가 그 체중을 못 맞추면 그렇죠. 미리 등록을 하면 그 체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뭐 문세원 기수가 어차피 이 레이스에 스트롱볼처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마필에 기승이 되니까 서현석 조교사님은 또 이철경 기수를 태워서 51kg 부중 원래 받는 부중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뭐 딴 건 없습니다. 무조건 앞에 보내는 말이고요. 다만 뭐 조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내 말이 가장 강하게 보이지 상대마가 강하게 보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레이디 뭐 어차피 35점 레이팅이면 4군짜리 애들이랑 별반 레이팅 차이는 없다. 무조건 앞에는 보내볼 거고 버티나 못 버티나의 싸움이 될 것 같다. 뭐 저는 차라리 그런 자신감이 더 저희는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 뭐 그냥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큰 도움도 안 되고요. 저희가 레이스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차라리 그냥 말씀을 안 주시는 게 더 나은데 선석 주교사님 일단은 그렇게까지 얘기는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선행은 인디레이드가 100% 간다. 버티는 거지 몰라. 이제 나머지 마필들 보시는 마필들 이제 따라가는 경주 전개로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야 될지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게 이번 경주는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브릴리언트는 아직 그 17주만이라서 정상 네. 컨디션이 아니다. 컨디션은 원래 이제 이동화 기수가 지난주 부상으로 기승을 못하게 돼서 주한별 기수가 잠깐 투입돼서 만지다가 다시 이동화 기수가 이번 주에 탈 수 있다라는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일단은 공백이 좀 깁니다. 그런 부분은 뭐 49조도 늘 저희뿐이 아니고 그 누구 경마 팬들에게도 늘 뭐 지용철 조교사님도 늘 진짜 있는 알죠. 그대로 네.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은 그대로 얘기 드리는데 컨디션은 100%는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브릴리언트가 100% 컨디션이 100%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17주만에 나오니까 강소뜸도 질병을 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얘가 그 눈에 강소뜸은 네. 좋은 말이에요. 이 훈련 시때 걸음이 실전에 대입이 안 되는 그런 유형인데 문제는 1300보다는 1700의 강점을 가진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엔 1300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만큼은. 저는 앞이 막 치고받고 싸우면 결정력 있는 말이 없어서 브릴리언트가 17주 만에 나와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그래서 100%가 아니다 그러면 강소뜸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경주는 어찌됐든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롱볼처가 조금은 우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스크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결정력 한 방이 아쉽다고는 하지만 이편성에서는 그래도 근사한 우세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변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마피를 좀 언급을 해보고 있는데 강소뜸도 한번 컨디션을 보고 싶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토익경반은 국산 3등급이 분할이 돼서 앞에 경주 어렵다 이런 편인데 자 8경주는 그 혼합 3등급 편성이 9경주하고 이제 분할이 됐어요. 근데 김종철 위원이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유독 단출한 편성에 제가 승부처로 많이 선정을 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매번 실망만 드리고 매주 뭐 부진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날리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열심히 뭐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 역량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여튼 이번 경주 단출한 편성에 인기마 몇 두 있는데요. 자, 천엘 마필 쳐내고 그냥 깔끔하게 한번 압축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승부처라는 명목하에 8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기마 접전인데 압축해서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앞에 경주도 좀 까다롭다고 평가되는데 이 경주도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7번마 크레이지 팩터가 지난번에 저는 그 후두 성형 수술을 받은 호흡기 쪽이 안 좋은 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비가 와서 야 그래도 이러면서도 각오의 능력 있잖아요. 짧어 이것 때문에 추천을 안 했는데 그냥 원사이드하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번에 57인데 어떨까요 이거? 예, 저는 사실 크레이지 팩터에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같이 나오는 프로암성의 크레이지 팩터 이거를 저는 승부로 매치 캡틴을 이철경 기수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 그 치우침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매치 캡틴을 사정없이 인기만데 치우치는 거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 이철경 기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말이 원체 기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피력을 하고 이 크레이지 팩터의 프로암성을 아마 승부로 근데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데 5kg 부담 중량이 더 증가가 됐고 지금 김준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호흡기가 안 좋은 마필들이 이 불량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이 습도가 높거나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호흡기 안 좋은 마필들이 잘 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레이지 팩터는 그래서 잘 뛴 건 아니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졌고 신영철 기수가 쉬는 날도 반납하고 나와서 이 마필을 열심히 그때 당시에는 만지고 또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좀 피로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만지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굉장히 뭔가가 있는 마필이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부담 중량이 사실 5kg 증가된 게 저도 굉장히 좀 깨름직하게 보기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마필은 하자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한민 조교사님도 수술 이후에 사실 부중이 5kg가 증가된 건 상당히 좀 버거운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필에 대한 믿음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신영철 기수도 마찬가지로 마필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승부를 갔다 했잖아요. 네네. 이번만 프로암성을 승부를 때렸다며. 네. 이거 어떻게 돼요? 거세하고 나온 말을 그냥 때렸어. 네, 좋다라고 합니다. 오. 네,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아쉬워하더라고요. 선두한테도. 전개가 어려웠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앞만 봐도 매치캡 프로암성이 이현종 기수가 잘 탔습니다만 이철경 기수의 빠따에
빠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뭐야 하나도 안 치우치네 이번에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었는데 매치 캡틴은 다시 한번 이현종 기수가 열심히 탈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그 안 좋은 단점을 본인 스스로 이 컨트롤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자신감을 가지고 탈 마필이기도 하고요. 8번 막 친치잔도 보면 이게 공백전이지만 그 약간은 좀 목숨이 뻣뻣한 감이 있어요. 근데 얘도 1300m까지는 좀 강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 검사 보면 네. 이거는 무조건 1200이야.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네.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 관계자들이 게이트를 항상 늘 강조를 할 때 제가 그런 걸 저도 굉장히 많이 무시를 해봤었어요. 능력이 되면 그냥 게이트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저도 이제 뭐 당장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이걸 노려야 돼. 내가 먼저 꼭 맞췄으면 해라는 그런 욕심이겠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실패를 봤는데요. 게이트가 8번 8도의 단출한 편성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도 너무나 좋긴 한데 8번이라는 점이 과연 슈다 나와서 나머지 마필들이 그렇더라고 약한 마필들도 아니고 이런 데서 좋은 모습을 보일지 그 점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 프로암성 그러니까 크레이지 팩터가 과거의 그 능력이면 여선은 뭐 57이어도 제가 봤을 때 독등이에요. 근데 프로암성도 느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흙을 맞는 것보다 선두권을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안쪽 게이트 들어가려면 조금 만약에 이런 경주가 펼쳐지면 친치자는 저는 1300까지는 따라가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오히려 전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여기 또 봐야 될 말이 있잖아요. 뭐 인천 치프가 최공기는 있지만 딱 그 몰았으면 한 발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대군 잼페는 지난번 1400쪽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크레이지 팩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마필을 인정 안 하면 돈이죠, 돈. 진짜 나머지 마필들 뭐 8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만 추리면 이거는 뭐 7번이 사실 입상을 못하면 여기는 돈이다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재미난 경우 때문에-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 네. 김철철이 얘기했잖아요. 호흡기 쪽이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나 후두염, 뭐 성형 수술 이런 것이 뜹니다. 뜰 때 보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비가 오는 다습할 때는 호흡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이쪽이 안 좋은 친구들은. 근데 특히 겨울 가면 건조하잖아요.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날씨가 점점점 가을 날씨 만약에 하창하다면 제가 이번 주 날씨를 봤는데 토일 날씨가 하창하답니다. 어찌 보면 그 여름에 다습한 그 습한 기운이 없어져요. 그러면 얘한테는 이것저것 부담 중에 늘었죠. 호흡기 쪽이 완벽하게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크레이지 팩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 저희가 다 언급을 드렸어요. 369뜸하고 웰릭스케이 빼놓고 다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면 정말 우리 김주철 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경우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마필 좀 그래도 세게 본다 그러면 어떤 말을 추천할까요? 저요? 저는 뭐 일단 프로암성 한번 아픔이 있으니까 프로암성 다시 한번 봐야죠.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군 접회는 우선 뭐 어찌 되었든 안고 가고 싶고요. 그래서 그 마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혼합 2등급 1400m 경주. 자, 여기는 제가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 경마에서는 레이팅을 별로 안 따집니다. 근데 그 2등급은 따져요. 왜냐면 제가 뭐 방송에서 과거의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레이팅이 꽉 차 있는 말들. 레이팅 80이다. 요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레이팅이 가장 높은 애가 70인가요? 74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레이팅 같은 거 여기는 가구한 거하고 이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호감 2등급 편성인데 여기는 말의 능력, 전개 추리, 레이스 흐름 요거 가지고 붙어볼 작전인데 제가 노리는 충마가 인기가 얼마일까요? 많이 누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업.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1800m 경주로 치러집니다.
티즈 플랜이 57.5를 달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백 갖고 출제했던 10번마 토스노바케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이 좀 인기를 누릴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뭐 티즈 플랜 저도 뭐 여기는 뭐 중장거리 최강팀 선발전이기 때문에 뭐 모든 주기사님들이 뭐 거기에 선별돼서 그 경주의 결선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필들이 다 나온 마필들이고요. 준비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티즈 플랜 저는 처음 달아보는 부중 57.5 1등급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굉장히 훈련 중에 뭐 훈련 관찰하신 분들이 너무나 통통 튀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튼 능력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마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중이 높기 때문에 레이스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마필이 원체 선입권으로 자리를 질러 들어가는 그런 뭐 레이스를 풀었고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잘 풀리면 충분히 인기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긴 합니다. 그 외에 보면 뭐 티즈플랜의 상대마가 5번마 삼성불패, 10번마 토스코 노바케, 11번마 구통사 이런 식으로 좀 인기를 나눠갈 것 같아요. 어떤 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11번 구통사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도 뭐 불량주로 해서 잘 뛰긴 했습니다만 뭐 선두권에서 늘 치고 들어가는 그런 뭐 라스트 뒷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구통사는 전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부드럽게 탈 수 있고 힘 안 들이고 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또한 이현종 기수가 지난 경주 우승을 통해서 굉장히 이 마필에 대한 뭐 스타일도 정확히 파악을 했을 거며 또 1등급에서 한 번씩 이기고 나면 그만한 또 자신감이 붙는 그런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수도 마찬가지고요. 11번 구통사에 좀 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1번 구통사. 저는 10번마 토스코 노바켓은 마봉기고 나서 앞으로 100% 살아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 우리 이혁 기수가 금투살 기승하고 송지철 기수가 기승하는 것이지만 저는 뭐 10번마 토스코 노바켓은 관심 갖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고, 그리고 이경주가 뭐 인기만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1번마 금투사나 그리고 3번마 썬라이팅이 좀 앞에 갈 수 있는 경주라고 평가되는데 6번마 문학조이는 제가 주행시설 보면서 그렇게 막 가슴이 설렜던 말 같아요. 근데 어린 말이어서 약간 채공기가 좀 있었던 말인데 이제는 점차 좀 힘이 차가는 말 아닌가. 근데 지난번에 뭐 흙을 고스란히 맞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워낙 빠른 레이스가 아니었나. 스피드조이도 이건 뭐 지세가 썩 좋은 말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얘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 보면 대단하죠. 1800m 한 번 뛰는데 3착을 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 센 편성은 아닌데 인기 1위마가 3착을 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여줄 걸음들이 좀 더 있는 말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번마 문학조이, 7번마 스피드조이도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좀 여러 마필을 좀 언급드렸는데요. 구통사 말고 다른 말 한 마필 마지막 경주인데 좀 저도 10번마 토스코노 바켓이 송재철 기수하고는 스타일이 제가 볼 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고 딱 한 발. 예, 취평의 마필을 잘 타는 기수기 때문에 주로가 좀 뭐 말라주고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 10번마 토스코노 바켓도 충분히 이 타이밍 포착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삼성불패는 이런 이 얘기할까봐 나는 놀라서. 아니, 뭐냐면 지난번에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삼성불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결정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딱 쓰는데 그만치만 딱 뜁니다. 그런데 정말 그만큼 딱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 참 어려운 것 같다. 그 속된 말로 그때 당시에 구통사가 이겨주길 바랬는데 구통사가 너무 야각 돌면서 깨졌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오기 때문에 인기만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불패는 일단은 제 눈에는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현종 기수가 지난번에 너무 잘 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좀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라고 하면 이건 뭐 사실 아시잖아요. 모 예상가분이 저희한테 선물이라고 이제 주시고 가셨는데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뭐 당연히 관심은 가졌던 말이긴 합니다만 이때 레이스 상으로는 조금씩 버겁다 싶었던 말인데 이현종 기수가 사실 약간 방해도 당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너무나 멋들어지게 잘 탔던 마필이고 뭐 이번에는 안토니오로 기승자가 교체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문세영 기수한테 기승을 시키려고 했었던 말이었는데 선약이 또 이 문학조에 돼 있었기 때문에 기승을 못했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과연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을지 저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립니다. 야, 그리고 제가 그 여기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장산 카우보이는 다 뛴 말은 맞아요. 근데 장산 카우보이가 우리가 저는 그 경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경마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장산 카우보이 단점 과거에 보면 우리 이제 고인이 된 그 누구죠? 조성공 기수가 서울 올라와서 이 말을 타고 욕 엄청나게 먹 데뷔전 총무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엄청 욕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얘가 발을 못 바꿔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두권에 나와서면 안으로 엄청나게 기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승환 기수가 변화를 줬단 말이고 그 다음에 외국 기수 누구죠? 페루비치가 누가 다른 기수가 탔을 겁니다. 근데 취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등급에 올라서 자꾸 늑발을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지난번에도 발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성봉 기수가 최근 두 번 탄 거 보면 얘도 그거 한번 사고 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 장산 카우보이보다는 어쨌든 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문학조이나 스피드조이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경주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서 이쪽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장산 카우보이도 최근에 보면 많이 우리 조성봉 기수가 타는데도 정말 좋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여러 마피를 좀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뭐 티지 플랜을 놓고 가기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티지 플랜, 토스코노 모아케, 고통사 이 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나머지 마피를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9월달 경마가 이제 야간 경마가 거의 끝이 났죠? 이번 주 토요일로 이제 야간 경마는 마감이 됩니다. 저희한테는 야간 경마가 일요일까지인 것 같아요. 바이오리듬이랄까요? 네. 야 이게 너무 힘든데 아마 이 끝나면 또 주간 경마로 돌아왔을 때 보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몸이 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